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끝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또 제 3차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2차 강의의 마지막 순서로 합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합치기는 뭐랄까 좀 계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도 사실은 우리의 편익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뭐 아주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또 하지 않으면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입력한 선조가 또 다른 분이 입력하셨던 그 선조와 합치기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합치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김희윤이라는 분의 아버지 김상진. 네. 이 김상진 이분이 저희 고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옛날에 이제 종이로 적어서 출력한 가족사부에 제출했던 그 자료를 가족사부에서는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생기면서 컴퓨터에 이제 별메시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이제 입력을 이제 하셨겠죠, 그죠? 네, 쭉 입력을 하셨고, 제가 제 계정을, 그 이후로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보면서 찾으면서, 패밀리 서치에서 입력했던, 네, 요 자료들을 제가 찾아서 연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요 상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입력한 분들이 이제 중복으로 이제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제 중복이라고 자꾸 이렇게 팸 서치가 이제 띄워져요. 그러면 중복된 분들은 우리가 합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례로 제가 지금 보시는 이 김상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 때 종이로 제출했던 그 김상진을 패밀리 서치에서 그냥 교회 본부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네, 컴퓨터 입력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요 패밀리 서치입니다. 요 패밀리 서치. 영어 보이시죠? 패밀리 서치. 네, 요게 교회 본부에서 우리가 종이로 제출했던 것들을 네, 우리 회원들에게 봉사를 좀 시키셔가지고 네, 입력하신 게 이 패밀리 서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상김 씨 우리 조상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합천에서 이제 경남 고성으로 네,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내렸을 때 그 후손들이 저희가 몇백 명 되는데 지금은 뭐 1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또 작은 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파에서 발간한 이 족보가 또 따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겁니다, 요거. 네. 요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발간한 건데, 네. 요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들 별로 이 자손들을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제가 새로 이제 입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진짜 집게 중에서도 집게, 네, 반개지만 완전 집게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최근의 분들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다시 쭉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패밀리 서치에서 입력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중복을 띄우셨고 네 제가 대충 합치다가 말았는데 오늘 그거를 제가 딱 발견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약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위에 보시면은 김희윤이라는 분의 네, 쭉 내려가시면 네, 왼쪽이 자기 자신이고 오른쪽이 이제 부모님이다 그죠? 네, 근데 보니까 부모님이 두 칸이에요, 두 칸. 자, 이름은 같습니다. 김상진, 손씨, 그죠? 밑에 분도 김상진, 손씨. 자, 우리가 이름이 같은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연도가 같은 걸 한번 봐야 돼요. 태어난 연도. 김상진 1765, 밑에 김상진 1765 같아요. 그러면 아이디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분의 아이디. 오른쪽에 아이디 있죠. 네. 아이디 앞에 말고 끝자리만 보시면 돼요. 네. 끝에 같으면 앞에도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TGB. 네. 위에 분도 TGB. 앞에도 똑같죠.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김상진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네. 두 명으로 나눠져 있지만 같은 분이에요. 왜냐? 아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달라서. 네. 자, 아내가 왜 다를까요? 자, 손씨. 이름도 똑같아요. 손씨. 근데 1749년, 1765년,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개인별 아이디도 다르다, 그죠? TGG, 밑에 분은, 네, 3LM, 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김상진이 두 명인 이유가 그건 거예요. 네. 자, 밑에 달려있는 자녀들을 한번 봅시다. 김희윤, 김희윤 있어요. 그죠? 네, 똑같아요. 1738년, 1738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라는 게 뭐였죠? ID, NCD, NCD.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 달려있는 자녀도 같은 사람이에요. 김희윤. 네. 김희윤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 김씨 있는데 요 밑에 요 김상진 손씨에는 김씨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 또 파악을 했고 김흥윤을 봅시다. 자, 마지막 셋째 자녀인 김흥윤 1816, 김흥윤 1816, 이제 1860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네. 9BP. 자, 아이디도 다릅니다. 네. YQ5고, 그죠? 자, 이런 걸 가장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치기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덜 헷갈릴 수가 있고, 이 어떻게 합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어, 김흥윤이라는 자녀 있죠. 왜냐면 김희윤은 같은 자녀니까, 자, 같은 자녀니까, 김흥윤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 하나 지금 놓여져 있고요. 손씨. 자, 이 손씨가 또 합쳐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일단, 제 경험상 부모님을 먼저 합치는 게 조금 일이 편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자녀를 먼저 합치든 부모님을 먼저 합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없지만 먼저 일을 잘 돕기 위해서 부모님을 합쳐 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위에 보시면은 중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16개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뭐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지. 제가 과외로 제가 한번 잠시만 볼게요.
자, 아버지보다 먼저 출생한 자녀, 사망 이후 출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겼냐면, 자,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출생을 했고, 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페이지에서 이게 왜 지금 보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예전에 족보를 보면서 젊은 시절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한 거하고 지금 새로 발간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발견했던 이 족보하고 그만큼 정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람이라도 족보에는 뭐 1850년에 태어났는데 실제로 이 최근의 데이터로 보면 1800 족보에 1850년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한 30년, 40년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자녀가 아버지 사망 이후에 출생을 했다. 막 이런 게 막 뜨는 거죠. 합치 이제 중복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일단 그죠? 네. 자, 뒤로 가기를 할게요. 나중에 이런 거는 느낌표는 다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합쳐서. 네. 자, 아까 우리가 보던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자, 손씨와 손씨를 이제 합치는데, 자, 위에도 중복 가능성이 원래 있으면 뜨지만, 요 밑에도 중복 가능성이 뜨는데, 지금 0명이라고 써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합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임의로 합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개인별 번호 아이디 합치기, 자,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 네. 요게 이때 쓰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합치기 전에 딱 진짜 합치기 일부 직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 여보라고 제가 여보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손씨를 눌러보시면 의식을 얼마만큼 받았는가가 나와 있어요. 네. 일단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손씨는 모든 의식을 지금 다 받았어요, 지금. 네. 부부 인문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손씨를 한번 볼까요? 자, 눌러봤습니다. 네, 지금 침례 확인을 받았고 예별식 엔다우먼트는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네, 부모 인봉과 부부 인봉은 지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손씨가 좀 부정확한 손씨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에 있는 손씨는 일단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일단 가정을 한 상태에서 위에 손씨는 의식을 다 받았고요. 밑에 손씨는 의식을 다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의식을 다 받은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누구 위주로 합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 손씨를 위주로 합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손씨의 이제 개인란을 펼칠 건데 이 개인란을 위에 있는 손씨의 개인란을 펼치기 전에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손씨의 아이디를 먼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네. 설명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합치기 설명할 때는 사실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네,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손씨를 펼치려면 먼저 아래쪽에 있는 손씨의 아이디를 복사를 해 둡니다. 자, 복사를 해 둡니다. 자, 복사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 손씨를 그냥 눌러서 개인화를 들어가는 것보다 손씨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네,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창이 새로 생기죠. 그럼 현재 내가 있는 창은 이렇게 보존을 하게 되면서 자, 새 창에서 손씨를 자, 이렇게 네,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 앞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원래 봤던 대로 손쉽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새로 펼쳐진 손씨. 일단 C족 정보가 없네요. 네. 아래 페이지에 있는 손씨도 한번 자, 뒤로 돌아가서 아래 페이지에 있는 손씨도 한번 새 탭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새 탭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손씨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손씨 새로 만든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손씨도 쭉 내려가 보면 네, 밀양 손씨. 네. 기시는 1월 3일. 제가 이거는 다 입력을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앞에 손씨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합치기 이제 띄우기 전에. 자, 요것은 누가 이 손씨는 누가 입력을 했는지를 보려면 요 모두 보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모두 보기를 들어가시면 이 손씨에 대한 모든 입력 시간이나 입력한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모두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손씨가 어떻게 입력이 됐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합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신중하게 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살펴봐야 되는 거를 제가 지금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밑으로, 제일 밑으로 처음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손씨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입력한 사람이 전부 다 패밀리 서치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가정육사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입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관계가 추가됐다는 것은 자, 남편이 추가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이 손씨 남편이 추가됐고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추가됐고 네. 부모가 추가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핵심 정보가 추가됐다. 뭐냐? 성별, 사망,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합치기가 여러 번 된, 자, 요 밑에 요 보시면 합치기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이 손씨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합치기를 지금 거쳤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남아있는 손씨, 삭제된 손씨. 네. 이렇게 지금 다 지금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손씨를, 같은 손씨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입력을 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합치고 나도 또 다음에 누군가 똑같은 손씨를 입력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합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5번의 합치기를 거쳤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지금 안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거 누르시면 뒤로 돌아가집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손씨,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손씨를 보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부인 손씨. 이 손씨는 의식을 다 받으셨어요. 네. 근데 출생이, 이분이, 대략 지금 출생이 1749년이잖아요. 그죠? 대략.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손씨 한번 가볼게요. 자, 뒤에 있는 두 번째로 달려 있었던 손씨. 네. 이것은 제가 입력했던 손씨예요. 네. 지금 대략 1765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앞에 있는 손씨는 대략 1749년.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자녀가 김희운이라는 자녀가 지금 똑같아요. 그죠? 네. 앞에 있는 자녀도 김희운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이 두 사람도 같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찜찜한 건 아까 우리가 이 손 씨의 모두보기 들어갔을 때 5번이나 합쳤잖아요. 그죠? 5번이나. 근데 그 5번이나 합친 과정을 사실 일일이 다 보고 싶은데 지금 그거 보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다 보고 나야 사실은 제 마음이 아, 이 두 손 씨는 확실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러자니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게 설명드리냐면 5번의 합치기를 거치면서 다른 손 씨가 합쳐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가 지금 한 명이 같기 때문에 앞에 손 씨, 뒤에 손 씨, 이 김희윤이라는 자녀가 네, 같잖아요. 그죠? 대신에 뒤에 김흥윤, 네, 앞에 김흥윤, 뒤에 김흥윤은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흥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앞에 있는 김흥윤 자녀를 한번 또 한번 살펴봅시다. 네, 김흥윤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형제님, 네,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 네, 중에 질문이 갑자기 생겼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네, 형제님 계 쪽으로 지금 족보가 있으신데, 네, 그 1970년, 1970년도, 1980년도, 1990년도에, 또 다른 가족들 족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보통 이제 대동보라고 가승보하고 뭐 세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그 연대수에 별로 또 다른 친척 가족들이 또 있었던 족보들도 네. 구해가지고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왜, 그렇게 사실 들어가려면은 너무 방대하긴 너무 하지만은 이제 일이 많죠. 네, 방대하긴 하지만은 이제 지금 족보들이 디지털라이징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더 그렇게 하면은 더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고 좀 편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디지털라이징. 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해지겠죠. 아, 예. 그냥 아이디어하게 그냥 생각이 나서요. 아, 네네. 저도 지금 족보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 아, 네.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손씨에 대한 설명을, 자녀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손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흥윤에 대해서 첫 번째 손씨의 셋째 아들, 네. 김흥윤에 대해, 아들은, 두 명이니까 둘째 아들이네요. 김흥윤에 대해서 한번 새 탭을 열어봅시다. 자, 새 탭에 열어봐서, 자, 여기에 지금 생성이 된다, 그죠? 자, 이 김흥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한자 이름 한번 보시고, 출생 보시고, 네, 요, 본관 안 적혀 있네요. 자녀들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둘째. 자, 둘째 손씨의 김흥윤에 대해서도 새 탭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탭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설명이 이렇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김흥윤에 대해서도 열었습니다. 출생 1860년. 본관 정보 없고요. 네. 김흥윤의 부인. 자, 앞에 김흥윤 한번 볼까요? 1816년 정씨.
일단 이 김흥륜에 대해서 합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손씨에 집중해 봅시다. 자, 요 두 개를 다 끌게요. 헷갈리니까. 자, 지금은 첫 번째 손씨의 방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개인 방에. 그죠? 개인 방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두 번째 손씨는 아까 아이디를 복사를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자, 첫 번째 손씨의 아버지 손귀영, 두 번째 손씨의 아버지 손귀영. 네. 손귀영의 부인까지도 같고. 아이디는 다 다르네요. 부모님의 아이디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별 번호 아이디로 합치기를 누릅니다. 자, 눌렀어요. 누르니까, 현재 개인 손씨가 이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있는 페이지, 그죠? 네. 근데, 지금 합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다가 아이디를 넣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디를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붙여 놓았더니 요 계속이란 불이 들어왔어요. 계속이란 거예요. 그 계속을 한번 누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합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네. 제가 계속 눌렀습니다. 자, 누르면 이 두 분이 이렇게 한 화면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손씨가 이 뒤에 분인데, 요 위에 보시면 뒤에 분인데, 이 뒤에 분 아이디가 뭔지 한번 봅시다. 3LM, 그죠? 자, 3LM. 합치기를 하는 주요 첫 번째 부인 손씨가 오른쪽에 항상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합치기 대상자로 생각하는 두 번째 손씨, 그 사람은 앞에 오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앞에 이게 불편하시면 요 전환을 누르시면 네. 위치가 전환이 돼요. 이렇게. 네. 3LM이 요 오른쪽으로 갔죠. 그죠? 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손씨가 첫 번째 손씨인데 왼쪽에 있는 손씨가 두 번째 손씨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손씨는 의식을 다 받았어요. 의식을 다 받았고 이 손씨는 의식을 다 받지 않았어요. 네. 일단 의식을 다 받은 분으로 통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자, 자, 밀양 손씨, 그죠? 본관이 있네요. 네. 귀신도 있고, 그죠? 네. 자, 가족을 한번 비교해보면, 눈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김상진, 아이디까지 똑같은 김상진입니다. 그죠? 김희윤, 아이디까지 똑같은 김희윤입니다. 김흥륜, 네, 아이디는 다르지만, 네, 이름은 같아요. 그죠? 네. 자, 부모님도 한번 봅시다. 손기영, 이름은 똑같지만 아이디는 다르네요. 네, 손씨. 네, 이거는 뭐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고. 자, 이 두 개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 계속합니다를 누릅니다. 자, 예 계속하면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합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왼쪽에 있는 분의 정보를 가져올 만한 게 있으면, 네, 오른쪽으로 가져오는 이 순서예요. 네. 자, 이름 봅시다. 손씨 똑같습니다. 한자도, 네, 손 이렇게 되어 있고, 성별 똑같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 없죠. 출생, 네, 대략 1765년,
오른쪽 게 대략 1749년. 자, 사망.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손씨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입력했던 손씨입니다. 네, 요 계정좀 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왼쪽에 있는 손씨가 정확한 이제 손씨라고 봐야죠, 사실은. 예. 그래서 출생도 남편의 출생일과 비슷하게 만든 1765년이 요게 맞습니다. 네. 요거를 교체를 저는 할게요. 자, 교체를 하려면 누르시면 돼요. 자, 뿅 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그죠? 네. 자, 사망 뭐 똑같고, 그죠? 네. 생애 사건, 네. 이로 다 왔네요. 미량 손씨 다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같은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서 눌렀을 때 이 화면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때 원래 이 두 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네요.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이 두 개가 딱 넘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좀 처음 봤는데, 네, 이렇게 미랑 손씨, 그 다음에 기시는 1월 3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가족 배우자와 자녀 김상진. 자, 이제 중요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합치기를 하면서 자, 뭐 본관도 이렇게 가져왔고, 네, 기타 생애 사건도 가져왔는데 아까 우리 김상진 이 자녀가 똑같은 부모님이죠, 그죠? 배우자 남편 김상진이 똑같다, 그죠? 네, 같은데 이 김상진을 오른쪽 김상진으로 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 왜냐? 같은 사람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김상진 손씨가 하나로 이렇게 붙습니다. 네. 요거 꼭 교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일 때는 왼쪽 오른쪽이 같은 사람, 배우자가 같은 사람일 때는 자녀가 같은 사람일 때는 또 부모가 같은 사람일 때는 무조건 교체를 눌러서 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해야 나중에 합치고 나서도 아까 두 개가 있던 게 하나로 딱 이렇게 네, 나타나십니다. 요거 안 하시고 건너뛰시면 여전히 김상진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또 아내인 손씨도 똑같은 손씨로 해서 두 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네. 자, 자녀 김희윤 NCD, 자녀 김희윤 NCD 똑같죠? 네. 제가 똑같으면 뭘 했습니까?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든 똑같으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네. 그죠? 나머지는 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왼쪽에 제가 입력했던 손씨는 지금 더 이상 가족 배우자, 가족 부모가 없어졌어요. 네,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자, 이 김희우는 아까 없어졌잖아요. 근데 김흥윤은 이렇게 붙었어요. 같은 김흥윤. 그러니까 요 한 칸에 지금 요 한 칸에 김흥윤이라는 자녀가 두 명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네. 이 합쳐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명이 이렇게 따로 지금 이 칸 안에 지금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치고 나서도 자녀 안에는 이 김흥윤 또 두 번째 김흥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밑에 보시면 부모님도 지금 이렇게 한 칸에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나중에 합치기 다 하고 나면 김흥윤과 이 김흥윤 또 합쳐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 송기영 또 합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합치기, 뭐 합칠 만한 분들, 사항들 다 이렇게 됐으면 계속을 누르는 겁니다. 계속. 자, 합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라고 이제 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저한테 똑바로 합쳤는지 한번, 되돌려 생각해보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네. 그래서, 핵심 정보와 관계가 모두 일치합니다. 네. 요거 누르시면 요 글자가 이렇게 탁 들어가고, 거의 모든 핵심 정보와 관계가 일치합니다. 몇몇 소소한 상세 사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제 상황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 정보와 관계가 모두 일치합니다라는 것보다 거의 모든 핵심 정보와 관계가 일치합니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추가 눌러볼게요. 자, 왜 이거를 하냐면 다음에 합치신 분이 제가 합친 사항을 둘러볼 때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첫 번째 핵심 정보와 관계가 모두 일치한다라고 제가 이거를 추가해놨으면 제가 합친 걸 이렇게 살펴보는 분이 이 김용호라는 사람은 이 두 손씨가 모든 정보와 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요거를 딱 해놨으면 이 김용호 형제는 이 손씨를 합쳤지만 몇몇 소소한 상세 사항은 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합치기를 하는 이유를 입력할 때는 사실 이런 정확한 자신과가 맞는 상황을 추가를 해주셔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 손씨가 되어 있죠, 그죠? 네, 출생, 시족 이름, 본관입니다, 그죠? 네, 기타 생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배우자 김상진 한 명이고, 김희원 아들 한 명이고, 김흥윤은 대신 두 명입니다, 그죠? 네, 부모님도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기 마침,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합치기 과정은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손씨에 대해서는 이제 합치기가 된 거죠. 네. 자, 합치기 성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취소하려면 이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자, 손씨, 김상진. 네. 자, 이 칸에는 이제, 물론 손씨 칸이니까 다른 손씨는 나타나지 않는데, 김상진을 한번 들어가 보면, 과연 아내가 두 명인지, 한 명인지 볼 수 있겠죠. 자, 김상진. 자, 손씨는 한 명인데, 이제는 또 이씨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씨. 자, 합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이씨가 나타났어요. 또. 그러면 이 아내가 이제 두 명이라는 이제 이야기겠죠. 그죠? 네. 자, 김상진 했을 때 손씨는 지금 두 명에서 지금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합치고 나니까 김상진의 지금 다른 부인이 지금 나왔어요. 네. 일단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씨를 봤을 때, 이 김상진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손씨를 봤을 때, 이 자녀들, 자, 김흥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사실은 합쳐줘야 되고, 자, 손씨의 부모님, 자, 손씨의 부모님도 이제는 합쳐줘야 되죠. 그죠? 네. 자, 요거 똑같은 과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분 다 의식을 받았는가 한번 눌러볼까요? 자, 위에 분, 의식을 침례 확인만 받았고, 밑에 분, 아예 못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의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은 이분을 위주로 합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합치기 주가 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자, 밑에 분의 아이디를 복사를 한댔죠. 복사를 하시고 이 송기영의 개인 페이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손기영의 개인 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한자 이름 비교를 안 해봤는데 한자 이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손기영의 창을 새로 한번 띄워봅시다. 네. 밑에 손기영의 새 창을 한번 띄워봅시다. 네. 띄워서 보니까 손기영, 한자 똑같네요. 네. 확인됐습니다. 자, 요 손기영의 개인 페이지를 제가 들어간다 했죠. 아까 복사를 했습니다. 자, 개인 페이지를 들어가서 개인별 번호 아이디로 합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사한 부분을 붙여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른다고 했죠. 네. 자, 계속을 눌렀습니다. 계속을 누르니까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합치기를 하는 주인공은 항상 오른쪽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제가. 흰색. 네. 그리고 합치기를 당할 대상자는 왼쪽에 나타납니다. 네. 자, 한자 이름 똑같습니다. 그죠? 네. 출생, 왼쪽은 출생이 없네요. 손기영이 부인. 네. 자녀인 손씨. 네. 손씨는 아이디까지 같은 손씨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동일 인물인 가능성이 있는가? 네, 계속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훑어봤으니까 누르는 거예요. 자, 왼쪽 손기영에 대해서 가져올 정보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남성 똑같습니다. 사망 똑같습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 예. 이런 것도 미리 다 땡겨왔네요. 네. 손기영의 부인도 땡겨왔습니다. 그죠? 당겨왔습니다. 그죠? 네. 딸도 당겨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정보는 다 가져왔습니다. 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계속. 네. 자, 이 합치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거의 모든 핵심 정보와 관계가 일치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합치기를 마친. 네. 이렇게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합치기가 네. 자, 손기영이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같아졌습니다. 아이디는 같아졌죠. 근데 자, 부인을 이제 합치기를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부인은 아직 합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TG8, 네, D5Y, 네, 이렇게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이제 합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래쪽에 있는 손기영과 손기영의 부인이 요 의식을 조금 더 받은 거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불완전한 요 의식을 하나도 안 받은 손기영의 아이디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고, 이 손기영의 부인의 개인 페이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손기영의 부인 주인공의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개인별 번호 아이디 합치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복사했던 거를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누릅니다. 그죠? 네. 그러면 흰색 그리고 살구색의 손기영의 부인이 나타날 겁니다. 네. 자, 오른쪽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왼쪽은 합치기를 당할 분. 네. 자, 손기영의 부인, 배우자, 네. 계속합니다를 누를게요. 이 두 개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계속합니다. 그러면 가져올 정보가 있는지를 네, 한번 봅시다. 네. 자, 손기영.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다른 손기영은 네. 손기영의 부인은 같은 배우자를 두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배우자
아이디와 오른쪽에 배우자 아이디가 똑같습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제가 동일 인물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교체를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땡, 네, 눌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합치기를 해도 여전히 두 명의 똑같은 남편이 화면상에 존재를 한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자녀의 손씨, TGG, 똑같은 손씨가 자, 이렇게 두 명이 존재할 때도 교체 눌러줘야 된댔죠. 네. 이렇게 해야 자녀도 합쳐지는 거예요. 네. 같이 이렇게. 네. 자, 그래서 계속 자, 눌렀습니다. 거의 모든 핵심 정보와 관계가 일치합니다. 네. 추가를 눌러서 합치기 마침. 네. 자, 지금 눌렀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제 송기영의 부인 요 한 칸만 딱 나타나죠. 더 이상 두 칸이 안 나타나죠. 그죠? 네. 자녀도 합쳤고 부인도 합쳤고 네. 송기영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남편 송기영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두 칸이 나타나지 않고 한 칸으로 딱 이렇게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녀 손씨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손씨의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손씨로 들어가 봤더니 역시 송기영의 부인 또 자신과 이렇게 네, 한 칸으로 딱 깔끔하게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합치기 맨 마지막에 같은 자녀를 딱 합치기 딱 이렇게 맨 밑에 부분 있죠. 합치기 딱 안 했으면 요 밑에 한 칸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씨 똑같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나 자녀가 합치는 날에 남아있으면 이렇게 탁, 네, 교체를 눌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로 깔끔하게, 네,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치기 하고 나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것은 합치기를 한 나머지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자녀가 합치기가 덜 됐기 때문에 네.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더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타나서 다른 아이디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의 손씨가. 네. 지금은 깔끔하게 다 합치기를 했습니다. 자, 김흥윤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요걸 이제 합치기를 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형제님 나타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아까처럼 동일인인데 아이디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에 네, 합치기를 하면 아이디가 두 개 존재하는 게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하나가 처음에 한 아이디로 됩니까? 뒤에 한 아이디로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가 생성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주인공이라고 말한 그분의 아이디로 통합이 됩니다. 아, 주인공으로? 예. 네네네. 그 그래서 주인공을 주인공,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선정을 해줘야 되네요. 그게 어, 그렇죠. 옛날에 만들으신 분이든 새로 하신 분이든 네, 상관없이 네네. 어, 가장 근접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주인공을 선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이제 의식을 다 받으신 분. 아, 그게 네. 우선이고요. 저는 그걸 좀 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잘못되더라도 의식을 먼저 받으신 분이 우선입니까? 꼭 그렇진 않은데 아, 예. 사실은 뭐 내가 최근에 입력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네. 그분 위주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좋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의식을 새로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요. 합치면 그 이미 의식이 다 예. 이제 받은 걸로 다 바뀌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합치고 난 손씨를 눌렀을 때 지금 의식을 다 받은 걸로 나타났죠. 그죠?
예. 제가 지금 네. 듣기만 해가지고 나중에 아,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땡큐.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김흥륜에 대해서 합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흥륜을 먼저 한번 눌러보니까 위에 김흥륜은 모든 의식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네. 밑에 김흥륜은 네, 하나라도 안 받았네요. 네. 밑에 김흥륜을 한번 새 창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밑에 김흥륜을 열어서 왜 의식을 하나도 안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탐색이 좀 중요합니다. 탐색이 합치될 때는. 네. 요 김흥륜은 현재 제가 입력한 거예요. 2021년. 아니다. 이거 아니고. 모드 보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이 김흥륜은 언제 생성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개인이 추가된 2018년도에 제가 한 거네요. 네. 핵심 정보가 추가된 이것도 제가 한 거고, 김용호 쭉 적혀 있습니다. 네. 제가 다 했고, 네, 모든 걸 제가 다 하다가 아버지가 추가된 것부터 패밀리 서치가 이렇게 탁 들어왔네요. 네, 옛날 기록이 딱 이렇게 관계가 추가됐습니다. 쭉 보시면 요 때부터 이제 지희정 제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제가 어떻게 했네요. 네. 제가 왜 이랬냐면 처음에는 제 아이디로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아이디로 하다가 요거는 이제 제가 제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지금 합치기를 막 하고 이러니까 네. 자,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지? 자, 제가 입력한 김흥륜이 사실은 정보가 정확합니다. 1860년생. 네. 그리고 첫 번째 요 나와 있는 김흥륜. 요 사람 먼저 개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 의식은 다 받았지만 이분은 지금 모두 보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옛날에 종이로 적어서 제출했던 네. 그 김흥륜 같아요. 자,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김흥륜, 패밀리 서치, 전부 다 패밀리 서치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종이로 적어서 제출한 걸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종이로 적어서 제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광상임 씨는 워낙 흔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김용임 자매님께서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페이퍼로 입력했던 그 김흥륜이에요. 일단 이분 의식을 다 받았고, 중요한 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의식을 다 받은 분 위주로 제가 합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합치면 의식은 다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정보,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 위주로 합치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흥륜. 네, 아내가 정씨와 조씨, 이렇게 두 명이 있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김흥륜을 다시 한번 새 탭에서 한번 열어봅시다.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흥륜. 이 김흥륜의 두 번째 김흥륜은 자녀가 김기응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도 김기응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있네요. 1855년. 자, 두 번째 거는 지금 아직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이것도 한자까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합치기 전에. 이런 탐색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 돼요. 네. 김기정자. 자, 앞에 김흥윤의 김기영에 대해서도 새 탭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한자가 똑같은지요? 김기정자. 한자 똑같네요. 본관이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는데, 뒤에 김경도 본관이 입력 안 돼 있고, 자녀가 김재우, 김도우, 김도선. 재우, 도우, 도선. 재섭, 재열. 자녀가 다르다, 그죠? 자녀가 달라요. 딸도 3명이나 있고, 아들 2명이고, 뒤쪽에 김기영은 아들만 3명입니다. 1888년, 1888년 김재섭. 아, 이러면 이 김흥류는 합치지 않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 앞에 김흥륜의 자녀, 네, 김기영이 있다, 그죠? 뒤에 김흥륜의 자녀, 김기영. 이 김기영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김기영의 자녀도 지금 안 맞게 나와요, 지금. 네. 김기영. 딸 3명에 아들 2명인데, 뒤에 김기영은 아들만 3명이다. 참.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족보상에, 옛날에 입력한 거는 족보 이름이 입력됐고, 뒤에 제가 입력한 거는 족보 이름 말고, 자, 여기에는 족보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살았을 때, 썼을 때 이름을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가능성도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연도에 자녀가 있으면, 같은 연도에 자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888년. 형제님, 그 네, 질문 있습니다. 거기 아니 네, 그런 경우 같으면은 네, 아직 돌아가신 어른들만 아는 내용들 그리고 기록상에 그게 없는 경우에 네, 재적등본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재적등본상 이름이고 네, 네, 족보에는 그렇죠. 기록을 위해서 이름을 따로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기록도 찾기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족보를 반개로 입력할 때는 족보에 적혀 있는 이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게 제가 입력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적등본상에 나오는 분들은 그분들의 현재 이름을 입력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생년월일과 네, 이름 생년월일은 똑같은데 네, 족보상 이름만 알 수 있고 네. 재적등본에 보면 다른 이름인데 생년월일이 똑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이제 그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위로 쭉 윗대를 비교해 예, 보면서 같은 분인가를 이제 비교해 봐야죠. 예. 그럼 윗대도 계속 족보 이름 안 쓰실 경우 같으면은 그것도 찾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잘 없다고 윗대는 생각해요. 거의 우리가 예? 정조 넘어가고 이제 고조 넘어가면 예. 거의 족보상의 아, 예. 이름을 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족보에 하셨고 예. 그게 네 이제 1900년 이전이죠. 그렇죠. 이전이죠. 예,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설명을 제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영의 자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1888년 김재섭이 지금 있고, 뒤쪽 김기영에 1888년 김재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은지를 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3차 비교예요, 3차 비교. 김흥렬을 비교하다가 자녀인 김기영을 비교하고 있고, 김기영을 비교하다가
또 김기흥의 자녀를 또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김기흥의 1888년생 김재섭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3대가 탭이 똑같습니다. 그죠? 김흥윤, 김기흥, 김재섭. 네. 뒤쪽에도 3대가 같겠죠. 김흥윤, 김기흥, 나중에 하나 더 열면 김재섭. 자, 김재섭. 요 한자 요거하고, 네. 이씨, 아내까지도 한번 보고. 자, 뒤쪽에 김기흥의 1880 김재우. 네. 이제는 이 김재석과 김재우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상의 이름과 재적등본상의 이름이 다르게 이제 입력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족보사랑의 이름을 입력해서 김재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적등본상의 이름을 입력해서 김재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1888년 2월 3일 김재섭은 네, 페브리 4월 2월 3일 이씨 1888년 김재섭 이씨 1881년 아내가 이씨는 맞는데 이 뒤에 분은 제가 입력한 분이에요. 네, 보니까 김기현, 김현대 좀 깊이 들어가지네요. 여기는 자녀가 안 나와 있고 이씨 이씨에 대한 이씨에 대해서도 한번 세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지금 탭이 엄청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이씨 이채규. 네, 이 이씨의 부모님 이름이 이채규네요. 이화열에 대해서도 한번 열어봅시다. 네. 이분의 부모님 이름이 이채규면 하면 같은 동일 인물 중에 이채규, 맞네요. 이채규. 네, 맞아요. 네, 1850년생. 네, 여기는 안 적혀 있고. 이채규에 대해서도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혹시 한자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지. 자, 이채규. 이채규. 네. 그 다음에 요 이채규의 뒤쪽에 이채규에 대해서도 새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자 이름 똑같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창을 열었는데 지금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네. 여기 김재섭, 그죠? 우리가 김재섭을 열었습니다. 그죠? 네, 김재섭. 김재섭과 김재우. 이 사람이 조금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자, 이제 아내의 이름, 이 성이 같았고, 장인어른의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김기흥의 다른 자녀를 한 명 더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끕니다. 이거. 창을 다 꺼볼게요. 제가. 헷갈리니까. 자, 김흥윤, 이씨, 네. 김재석 끄고. 자, 김기흥. 네.
자, 창이 좀 많으면 조금 헷갈려요. 자, 지금 김기흥의 자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김기흥, 앞에 김기흥에 대한 아까는 김재섭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제는 김재열을 한번 찾아봅시다. 1895년생인데 뒤에 김기흥의 1895년생은 없고 비슷한 1894년생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요 앞에서 1895년생 김재열 새 탭에서 링크 하나 열어보고요. 뒤쪽에 김기흥에서 네 1895년 비슷한 김도호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앞에 김기흥에서 열은 김재열, 그죠? 김재열 이 사람하고 1895년생 네. 생년월일이 조금 틀리고 아내가 이학순입니다. 그죠? 앞에 김재열은 아내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없네요. 이거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겠다. 그죠? 네, 아내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김도선. 우리가 아까 비교했던 김기현을 봤을 때 조금 확률이 조금 올라갔었는데 또 김기흥을 보니 죄송해요. 설명 틀렸어요. 김재열을 봤을 때 김재섭을 봤을 때 약간 확률이 좀 높아졌었는데 또 김재열을 비교하려고 또 보니까 조금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요거는 사실 족보를 펴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족보에 있는 그 위에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입력했던 요 부분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좀 온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려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비교를 해봐서 이분들이 족보 이름을 썼는지 아니면 한 명은 족보 이름을 썼고 또 한 명은 똑같은 인물인데 재적등본상 이름을 썼고 그래서 아마 이름이 틀린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늘 합치기에 대한 설명은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합치기가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파고들고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해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터득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은 그래도 합치기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걸 고려한다. 이런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오늘 설명을 녹화본을 제가 나중에 올리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합치기를 할 때는 대략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으로 하는구나. 두 사람을 합칠 때 이 사람의 자녀들을 세 창에 열어놓고 또 비교를 해보고 또 이 비교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또 세 창을 열어서 또 비교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합치기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나왔을 때 조금 덜 당황하면서 합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볼게요. 네.